안녕하세요. 원리 확률 통계 이원우입니다. 오늘 확률의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유튜브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11번째 강의 영상을 올리는데 이 이후에는 기존의 수능 문제, 무슨 교육원, 교육청, 평가원 이런 데서 출제했던 문제들 섹션별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표본 이론과 추정, 그리고 이제 이 확률 이렇게 섹션별로 가급적 섹션별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해설을 할 텐데 기존에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했던 동영상들은 한 번에서 두 번은 그래도 들어보고 뭐 확실히 기초가 다져져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지만 한두 번 들어보고 기초를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라는 게 있어야 응용이 되는 거니까요. 응용력이 나오는 거고 문제 풀 때도 문제를 해설할 때 얼른 픽업해서 쫓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점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생소한 사후 확률이라는 것과 A와 B의 독립에 대해서는 뭐 항상 강조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후 확률은 조건 확률에서 매우 유용하게 특히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이상한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의 사후 확률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시작하죠. 자, 사후 확률을 베이즈 확률이라고도 하는데 통계학의 일부분이 베이즈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후 확률, 조건 확률을 응용한 것으로 사후 확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조건 확률 같은 거예요. 조건 확률은 조건 확률이지. 그런데 일이 벌어진 후에 원인에 대한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면 조건 확률이라는 것은 남자 중에서 흡연율. 이게 남자의 흡연율 그러면 조건 확률이라는 거죠. 남자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흡연 비율. 이와 달리 흡연자가 남자일 확률. 흡연자가 남자일 확률. 조금 색다른데? 이거 조건 확률은 조건 확률인데 뭐지? 그런 확률을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B 지역에서의 가 후보 지지율. B 지역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가 후보의 지지율. 이 조건 확률인데 우리가 일상 알고 있는 조건 확률인데 가 후보 지지자일 경우 B 지역 거주자일 확률. 이 조건이 뒤집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후 확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건 확률이 아닌 조건 확률, 좀 이상한 조건 확률이라고 할까? 나도 맨 처음에 사후 확률을 배울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건 뭐지?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일단 조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 확률 문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거는 대부분 4점짜리일 겁니다. 어려우니까. 자, 사후 확률은 어떻게 계산되나? 우리는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해 있는데 이게 뒤집혔어. B가 주어졌을 때 A에 대한 확률. 그런데 똑같습니다. 조건 확률이니까 B에 대한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죠. 그렇죠? 이건 뭐 다 누구나 아는 일이고요. 자, 분모가 문제입니다. 분모를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 왜 이거 아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 이야기하는 조건 확률이니까. 곱하기 A에 대한 확률. 더하기 A 컴플리먼트 여집합이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 곱하기 A 여집합에 대한 확률. 분모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뭐야? B 인터섹션 A죠? 이거는 맞죠? 뒤에는 반드시 여집합이어야 됩니다. B A 여집합의 인터섹션. 그렇죠? 이거 풀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B 인터섹션 A와 B 인터섹션 A 컴플리먼트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적이면서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설명한 거야. 맞죠? 예. 분모는 요거를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A가 주었을 때 B에 대한 확률, A 확률 곱한 거. 이것도 당연히
당연한 얘기죠. 알죠? 예, 요 분모 중에 하나가 분자에 들어간다라고 뭐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해도 상관은 없겠다. 뭐가 주어지지 않은 확률, A에 대한 단순한 확률을 사전 확률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둘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위에 있는 식을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카페 손님들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같다. 남자의 확률 0.5, 여자의 확률 0.5라는 소리죠. 남자의 흡연율은 40%. 남자라는 조건 하에서 흡연 확률은 40%, 0.4. 여자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흡연율은 10%라고 한다. 아주 간단한 값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쉽게 안단 말이야. 예? 일반적인 조건 확률이라고. 그런데 누군가 흡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흡연이 주어졌어. 근데 여자일 확률을 구하라. 당연히 0.5가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조건 확률식에서 흡연 확률, 그렇죠? 분의 여자이면서 흡연할 확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확률식이고. 근데 분모가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여기다 분모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여자이면서 흡연할 확률 곱하기 여자일 확률. 그렇죠? 여자가 아닌 남자가 흡연할 확률 곱하기 남자일 확률. 예. 남자와 여자가 여집합이니까.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여자가 흡연할 확률 곱하기 여자일 확률. 이 부분이 분자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면 여자가 흡연할 확률 0.1. 여자일 확률 0.5. 남녀 비율을 달리해도 상관없어요. 남자가 0.7이 70%가 있었고 여자가 30% 있었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물론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자가 흡연할 확률 0.1. 여자일 확률 0.5. 남자가 흡연할 확률 0.4. 남자일 확률 0.5. 그러면 0.05, 0.05 더하기 0.2. 예. 뭡니까? 25분의 5네. 5분의 1. 20%이다. 예? 답이 5분의 1입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문제 볼까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복잡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페이지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3개짜리입니다. 남녀가 아니라 기계 가나다. 어느 공장에서는 가나다 3개의 기계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한다. 가기계의 불량률은 10%, B기계의 불량률은 6%, 다기계의 불량률은 12%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일상 생각하는 조건 확률이죠. 가기계의 불량률, 가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불량률이에요. 어느 날 가기계로 200개, 나로 500개, 다로 300개를 만들었다. 총 1000개를 만들었어. 그날 만든 제품 중 1000개 중에 하나를 골랐더니 불량품이 나왔어. 불량품이 나왔는데 가격에서 만들었을 확률 다르죠?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불량이 나왔는데 가에서 만든 물건일 확률. 자, 가의 불량률 0.1, 나의 불량률 0.06, 다의 불량률 0.12. 가가 만든 제품 비율 0.2, 나 0.5, 다 0.3. 이거를 이제 이것이 주어지고,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확률, 불량인데 가일 확률, 불량일 확률 분모가 되고 가이면서 불량일, 가에서 불량품 만든 예, 경우죠. 가이면서 불량인. 이건 기본적 그 조건 확률 식이란 말이야. 그럼 분모가 가에서 만들 불량률 곱하기 가에서 만들었을 확률. 나의 불량률 곱하기 나에서 만들었을 확률. 다의 불량률 곱하기 다에서 만들었을 확률. 예, 그러니까 가, 나, 다 전부 다가 3개 전부 다가 계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량에 대한 확률,
같아지니까 소위 뭐 기억날지 모르지만 파티션입니다. 가나다는. 그리고 이것이 분자로 들어왔어. 0.01 가에서의 분량률 0.1 가에서 만들어서 확률 0.2 이거죠. 0.2 0.1 곱하기 0.2 요거는 0.06 곱하기 요거는 0.5 그렇죠? 0.12 분량 다의 분량률 다해서 만들었을 확률 0.3 분의 요건 뭐 기계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예. 맨 앞에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0.02, 분모는 뭐 0.02, 0.03, 0.036 그래서 86분의 20입니다. 어찌 보면 재밌죠? 예.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사후 확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봤습니다. 2005년도 교육청 문제인데 뭐 재밌다고 할까? 이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도 조금 응용되거나 뭐 변형돼서 출제되는 것을 봤어요. 2023년도 수능 문제에 이런 것들의 변형, 이것들을 응용한 문제가 하나 출제되면 참 좋겠네.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어. 이 도시 전체 차량의 80%는 자가용이고 20%는 영업용이다. 자가용과 영업용밖에 없어. 근데 한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은 자가용이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이건 이제 여기 국어 문제가 나오는데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바르게 구별할 능력이 90%였다. 네. 자가용이 뺑소니 쳤습니다 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가용이 뺑소니 쳤다. 그래서 자가용이 뺑소니 쳤다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90%라는 거야. 바르게 구별할 능력. 그러면 바르게 구별하지 못할 확률은 뭐야? 10%. 영업용인데 뺑소니라고 그러는 경우. 0.1. 그렇죠? 네.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자, 문제를 잘 이해하면 뭐 쉽습니다. 뺑소니 확률 분의 자가용 뺑소니 이거죠. 그러면 뺑소니는 자가용인데 뺑소니 곱하기 자가용 확률 더하기 영업용인데 뺑소니 영업용일 확률 분해 자가용인데 뺑소니 자가용일 확률.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0.9 뭐야? 0.8 영업용인데 뺑소니라고 할 확률. 이게 이제 구별할 능력 90%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1 영업용 0.9 0.8 그렇죠? 0.72 0.72 더하기 0.02 그래서 74분의 72 이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도 잘 이해를 해서 문제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는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간단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다. 그거는 결합 확률의 경우에요. 두 가지 시행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때
첫 번째 시행의 A와 두 번째 시행의 B가 독립인가 이거를 따지는 문제란 말이야. A와 B가 독립이면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면 A와 B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부분에서 결합 확률 분포를 소개하면서 X와 Y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는데 각각의 한 개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면 독립이다, 독립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정의. 그것과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독립이면 B가 주어졌을 때 A에 대한 조건 확률은 A와 B가 독립이니까 개념적으로 B가 주어지거나 말거나 A에 대한 확률이다. 이해되죠? 예. B 컴플리먼트가 주어졌을 때도 똑같다. 그러니까 A와 B 컴플리먼트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은 독립이다라는 이야기야.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컴플리먼트, A 컴플리먼트와 B,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 여집합 전부 다 독립이야. 예? 예. A와 B만 독립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A와 B가 독립이면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PB니까. 그렇죠? PB. 똑같잖아요. 예. 같고 이거는 PA. 뭐 같으니까 이게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썼나요?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도 독립이고 이것의 인터섹션에 대한 확률값은 각각의 확률값과 같다. 왜? 예. 왜? 이거는 P, B 앞으로 빼고 이거를 1-A 기분 B, B가 주어질 때 A에 대한 확률하고 똑같죠? 요거라고. 그렇죠? 맞습니까? 조건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 확률의 그 기본 성격. 그래서 이렇게 된다.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거를 조금 간단히 조금 더 응용해서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 조건 확률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점짜리나 이래도 좋지만 너무 확률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더군요. 자,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독립인 시행을 n번 반복할 경우, 독립적으로 n번 시행을 반복할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꽤 또 다뤄지고 있어요. 두 가지인 경우, 이항분포야. 두 가지인 경우. 결과가 두 가지란 말이야. 시행의 결과가. 한 시행에서 결과가 A일 경우와 B일 때의 두 가지이며, 한 시행에서 결과가 A 아니면 B야. 이며 A일 확률을 P라고 하자.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경우. 뭐예요? 이항분포야. 그렇죠? 한 시행에서 결과가 A와 B일 경우, A일 경우 1의 값을 주고 B일 경우 0의 값을 주자. 이건 뭐야? 이거 X는 베르누이 분포.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거는 혹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가 1일 확률이 P란 말이야. 똑같은 얘기죠? 네. 이거 베르누이 시행에서 우리 베르누이 시행이 이항 분포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과정 좀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A가 X번 일어날 확률은 이항분포 N 컴비네이션 X죠. 네.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좀 자연스러워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P가 X번 일어나고 A가 아닌 1-P가 N-X번 일어나니까 1-P의 N-X선. 그래서 이항분포식이야.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 A,
B, C 세 가지가 아마 여러분한테 D까지 네 가지 일어나는 경우를 뭐 요구한다면 그건 참 무리의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한 시행에서 예? 결과가 A거나 B거나 C 세 가지인 경우 A인 확률을 P, B가 일어날 확률을 Q, 그럼 C가 일어날 확률은 뭐야? 1-P-Q야. 그렇죠? 네. 뭐 또 PQR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하나 더 추가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이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경우 이걸 이제 다항분포라고 합니다. 이 항분포는 두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개, 이항이고 세 가지인 경우에는 다항이야. 그러면 세 가지만 있느냐? 왜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개짜리만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을 똑같아요.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경우. A가 스몰 a번, B가 스몰 b번. 그럼 C는 n-a-b번. 그렇죠? 일어날 확률. n 팩토리얼 나누기 a 팩토리얼 b 팩토리얼 n-a b n-a-b 팩토리얼. A가 몇 번 일어날 확률이 P죠? 그러니까 A가 P의 A승, Q의 B승, 1-P-Q가 n-a-A승. 네. 이항분포일 경우하고 조금 복잡해졌지? 형태는 똑같죠? 예.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 표본 공간하고 모집단의 관계, 그리고 확률이라는 거하고 확률 함수라는 거하고, 예? 무슨 확률 질량 함수, mass probability인데 또 연속형은 density probability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또 부르던데요. 아무튼 fx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확률을 정의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일어날 경우들의 결과를 각각을 표본점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표본 공간 위에 확률이라는 함수가 정의돼서 0과 1 사이 값으로 주는 거야. 그렇죠? 0과 1 사이 값으로 확률값이 줘. 그런데 이 표본 공간 위에 확률 변수가 또 정의돼. 그래서 X로 정의돼서 모집단이 구성된다라고 그랬어요. 모집단은 X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나 모집단이나 같은 거야. 근데 표현만 달리하는 거지. 예? 여기에 이제 X를 어떤 규칙, 법칙에 의해서 실수값으로 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 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확률 변수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 모집단이고 X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X라고 표현해서 X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FX라고 표현을 했어요. FX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정의되는 확률하고 여기 나오는 확률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자, 표본 공간은 기본적인 확률을 표본 공간의 확률이 정의된다. 표본 공간은 확률 변수 X로서 모집단이 된다. 이 이야기 한 거고, 이거 이야기 한 거고, 그렇죠? 통계학은 확률 변수와 그의 확률 분포식을 가지고 정리한 거야.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로 통계학에서 다루는 거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통계학을 다루기 위한 밑거름, 밑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알고 넘어가면 됐지. 확률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진절이 나게 정 떨어지게 수능 시험에서 다루고 있다는 게 조금 사실은 유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다루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대강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표본 공간이 HT야. 그럼 표본 공간 위에
확률 P가 정의되고 H에 대한 확률은 0.5, T에 대한 확률은 0.5야. 그렇죠? 그런데 X를 정했어. 안면의 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모집단이 X는 0과 1 사이, 0과 1의 값을 갖고 0일 확률은 0.5, 1일 확률 0.5다. 이게 같은 이야기다. 이건 단순할 때, 아주 표본 공간이 단순할 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확률과 단순히 확률 구하는 거하고 확률 분포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수능 문제, 예상 문제라고는 뭐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기출 문제, 수능 기출 문제 중심으로 교육청과 평가원 또는 뭐 무슨 3사, 경찰청, 경찰대 이런 데서 출제된 문제들 중심으로 이제 배경과 함께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